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도 뭔가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후장 터닝 포인트 갑니다. 주가가 4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요. 뭐 큰 욕심 없이 이렇게 한 3일만 일단 쫙 가주면서 한 2600선도 근접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면서요. 오늘 강하게 갑니다. 두 분과 함께 오후장 터닝 포인트 전략 세우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선임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 보여주십시오. 네, 그야말로 정말 국내 증시는 뭐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밸류로 보면 많이 빠져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오고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을 함께 사고 있는 건데 물론 오늘 하루로 단정 짓기는 좀 어렵겠지만 박영호 위원님, 우리 시장이 수급이나 뭐 밸류나 조금 바닥을 다져가는 건 올라가는 국면은 맞을까요? 사실 국내 증시가 힘들어하는 거는 트럼프 아저씨의 영향이 좀 더 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실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이 주로 대세인데 그 외에 뭐 이제 그 바이오라는 이런 업종은 따로 하더라도 지수에 포함된 것들을 보면은 주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트럼프에 대한 영향은 거의 다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또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더 옥죄는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오기 좀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반도체 문제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참 바닥이 너무나 견고한 증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현재 지수의 PER이나 PBR을 보더라도 전 세계 다른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중국이 어렵다고 하고 우리도 역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껴서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보다는 나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이번 주가 이제 12월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이때 변환하고 나서는 아마 외국인들도 연말 투자 전략을 포함해서 매수 전략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증시와 지금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지난 이후에는 시장은 반전 포인트를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전략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젠가 이제 정말 한국 주식시장이 싸다는 인식이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게 언제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권택중 선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사실은 뭐 오늘 하루 사는 걸 갖고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약간 좀 변수를 빼놓고 보더라도 시장의 전체적인 반등, 기관만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룸은 있잖아요. 시장 전략은요. 네, 일단은 이제 연기금 주목을 해보면요. 11월 달에 금액으로 보면 약 2조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더 먼저 지금 시장에 이 딥밸류라고 하는 이 저평가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수급적으로 하나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효과가 이게 좀 수급 전체적으로도 반영이 잘 되고 있는데 대략 봤을 때 11월 달에 해당 효과를 포함해서 기타 법인 쪽에서도 약 8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기관들은 외국에서의 보는 이제 한국의 뭐 저성장이라든지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의 리스크에 앞서서 좀 한 발 빠르게 좀 빠져나갔다고 하면은 일단 기관은 지금 이 빠져나가는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증시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의 매매 종목이나 패턴을 주목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시장을 좀 좌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보면은 오늘 뭐 아침에 오전 중으로 봤을 때는 일간 순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으나 그 강도가 또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매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이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개인들 또한 많이 떠다니는 이 시장에서 기관이 어떤 종목을 찾고 어떤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느냐 이게 예. 지금 수급에 굉장히 큰 향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뭐 끌어올려서 가는 장세는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고 이러면서 2,800, 3,000 가는 장인데 지금 그것까지 사실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제 반등 다운 반등이 조금 나오기를 기다리는 건데 그건 뭐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국내 기관들의 수급으로도 개인들로도 가능한 거죠. 시장 얘기했고요. 다음 터닝 포인트는요. 네. 반도체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어젯밤에 미국이 HBM까지도 중국에 판매 못하도록 하고 한국도 기업들이 포함됐다. 와, 또 내일장 어렵겠구나.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 전체도 그렇고 반도체 분위기가 그 악재를 이기면서 가는 겁니다. 박영호 의원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HBM은 사실 그 엔비디아에서 사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가형으로 사용하는 그 중국에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엔비디아에 사용하는 거는 거의 SK 하이닉스에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서도 HBM을 생산을 합니다만은 이건 저가형으로 해서 중국에 일부 수출이 됐었는데 이 수출량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HBM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HBM3를 끝내고 나서 HBM4를 준비를 한다면은 엔비디아 향이 훨씬 더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 HBM을 판매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HBM 그 반도체 매출량이 많이 줄지는 않을 거다. 왜? 중국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일부 이외에는 거의 HBM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상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주는 사실 그 트럼프하고 엔비디아 발 효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칩스법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반도체 지금 가격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우리가 HBM을 올 6월까지죠. 올 6월까지 공급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가격이 그 메모리 수요가 많아질 거다. 그래서 메모리를 재고를 갖고 있으면서 가격이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6월달 이후에도 지금 연말까지도 HBM을 아직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신규 구매를 안 하는 겁니다. 재고만 가지고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 보면은 낸드 가격이나 메모리 가격이나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도 반도체 수출이 전월 대비 조금 좀 그 차이가 있었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면은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서 HBM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TSMC가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대체 업체를 삼성전자로 전환을 한다면 이때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여기다 저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반도체는 지금 바닥을 만드는 거고요. 예.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나 모두 다 저점 구간에서 필요한 그 협상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하셨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시장에 관심이지만 사실 오늘 반도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을 끄는 기업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대규모의 유상증자 그리고 제이오라는 기업 인수 거기에 이제 제동이 걸리면서 오늘 이제 급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하이닉스나 소위 하이닉스 계열의 밸류체인 이런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은 전략일까? 권택중 선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이수페타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끝나고 이제 기사가 쭉 돌았죠.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를 좀 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상증자 규모가 한 5천억이 넘는 정도 규모의 유증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확정이 됐었죠. 근데 해당 그 안건에 대해서 금감원 측에서 좀 제재를 걸었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이 좀 무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유증 자체가 무산되고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국면으로 오늘 이수페타시스 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도 좀 서버 기판, PCB 기판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버 쪽은 여전히 AI 수요가 좀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지금 뭐 디램이라든지 뭐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쪽 뭐 PC나 모바일 쪽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이 부분이 지금 가격이 11월 달에도 좀 많이 빠진 이유가 중국발 공급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창신 메모리가 가장 큰 대표적인 예인데요.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현재 서버형보다는 PC나 모바일 쪽으로 해서 자사의 반도체 제품을 굉장히 좀 강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좀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11월 달에 뭐 PC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YOY, 뭐 MOM으로 봐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MOM으로 봤을 때는 7%, 그다음에 모바일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9% 정도 빠지면서 굉장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살짝 비껴나 있는 이 서버 쪽, 기판 쪽들은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역시나 이 또한 이제 엔비디아가 좀 강하게 올라가 주거든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계속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컨센 자체는 한 몇 달 전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이제 가이던스에 따라서 실적 발표 때마다 나오는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출렁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같이 갖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전략 얘기했고요. 네, 반도체는 또 계속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터닝 포인트 보겠습니다. 다시 바닥을 딛고 반등 시도하는 바이오주를 지금에 좀 들어가도 될 것인가? 권택중 선임께 바이오가 사실은 최근에 변동폭 굉장히 컸어요, 그죠?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바닥을 딛고 올라옵니다. 오늘 뭐 바이오텍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 가운데 펩트론 이런 쪽도 강하게 올라오고요. 바이오에 대한 시각은 이제 악재를 좀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인지 관심 있다고 하면 바이오 쪽에서도 어느 쪽이 좋을까요? 네, 뭐 역시나 대장주는 알테오젠 중심으로 바이오 시장 여전히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좀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주일 정도 먼저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ADC, ACC 제형 개수 수출 계약금에 대해서 2천만 달러를 조금 이제 예상했던 기간보다 좀 더 빨리 수령이 좀 되면서 일주일 정도 지금 해당 기사로 인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불길을 좀 살리는 그런 흐름으로 좀 시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얼마 전에 이제 알테오젠이 뭐 해외 IB에서 나왔던 리포트라든지 국내 시장에서 돌았던 루머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해당 수급이 루닛이나 이런 AI 관련된 의료주 이쪽으로 좀 많이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뭐 플랫폼 바이오 쪽들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반대로 루닛은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있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 해당 양쪽 섹터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수급의 흐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한 차례 이런 루머들을 딛고 일어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 좀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다. 좋게 볼 수 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그 FDI의 이제 신임 국장으로 마카리 박사라는 분을 지금 지명을 했습니다. 아직 뭐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지 될 것 같은데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력을 좀 보니까요.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외과 쪽에서 최장 외과의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동안의 발언들을 봤을 때에는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고요. 과잉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일각의 평가, 미국 쪽에서 평가는 이분은 이제 바이오 제약사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백신 관련된 밸류체인 특히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 나아가서 뭐 알테오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CDMO 이런 관련된 생물보안법 수혜주들도 역시나 내년에 하나의 키워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뭐 바이오 자체 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특별히 코스닥의 상당한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반등이 반가운 거죠. 다음 포인트 보여주세요. 다음은요. 화장품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제 오늘 또 반등이 오니까 낙폭과대 성격이 오니까 실리콘트 11%, 아이패밀리 11%, CNC 인터내셔널 10% 굉장히 강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박영호 의원님, 화장품 전략이요. 화장품 업종은요,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서 업종별 분류를 봤을 때 실적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업종 중에 최상단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올해 수출액이 사상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화장품들이 어떤 특별 브랜드의 그 가치에 의해서만 화장품이 뭐 판매가 됐는데 지금은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미국, 유럽, 동남 쪽으로 퍼지면서 한국 화장품은 품질과 가격이 알맞은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그 생활용품처럼 화장품 용품에서는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화장품 수출이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도 사상 최고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화장품의 경쟁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3분기 실적들이 조금 부진한 적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화장품 업종들이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2025년도에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보다도 단기적으로 봐서는 실적 우전으로 4분기 실적만 좋아진다면 추가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까지 섹터 분석했고요. 다음은 두 분의 관심 종목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의원님 관심 오늘 종목은요? 제가 이전에 시진핑 트레이드에도 이제 초점을 맞춰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제 그 트럼프 트레이드는 영향을 많이 줬는데 시진핑 트레이드 미국하고 대항을 하면서 시진핑이 지금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들이 아마 희귀금속을 공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텅스텐 원강을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텅스텐 원강이 없으면 반도체, 무기, 기타 장비 제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거를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텅스텐 관련된 종목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CBI라는 종목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텅스텐 하면 상동광산하고 쌍정광산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아마 품위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도 전 세계 중국보다도 높은 고품위 텅스텐 원강을 채취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국내 유일로 선광 장비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부터는 65% 고품위 선광을 국내에 공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I는 이 회사의 지분을 투자한 회사로서 쌍동광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텅스텐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텅스텐 효과, 시진핑 트레이드에 관한 쌍동광산 CBI를 관심을 둬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500원. 어제 급등하고 오늘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관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이탈가는 8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토리 관련된 거군요. 다만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기업을 관심 종목이나 얘기할 때는 최소한의 시총 규모를 좀 잡습니다. 근데 시총이 이제 43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셔서 그러니까 변동은 사실은 주가가 낮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전반적인 안정성, 시총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기업은 시총이 1,000억이 안 된다. 그걸 감안하시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요. 어쨌든 히토리라는 게 어쨌든 테마적 성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권택중선님 관심주는요? 네, 오늘 현대백화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전에 준비해서 오는데 오는 동안 또 많이 올랐네요. 지금 8%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좀 재밌는 단어를 들었는데 사실 원저라는 말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제 원저요? 네, 엔저를 이어서 원저라는 말이 요즘에 돌더라고요. 원화가 워낙 지금 계속적으로 절하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한 작년, 재작년 정도 엔저가 쭉 지속이 되면서 일본 백화점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출 비중이 꽤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좀 재미를 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 있는 백화점 기업들,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더현대가 있죠. 이쪽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들어오는 백화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발 외국인 매출 비중이 조금씩 올라주면서 원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좀 환경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밸류업 얘기입니다. 연내 자사주 3.3% 소강 예정이 있고요. 더불어서 내년부터는 최소 100억 원 이상 반기 배당, 그리고 27년까지 연간 배당 총액을 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밸류업 관련돼서 공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서 연말에 배당 관련된 기대감이 지금 수급으로 좀 잡히면서 지금 12월 달에 주가 상승 폭이 꽤나 긍정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살짝 부진했던 게 인수했던 지누스가 좀 정상화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재고 좀 털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인니 쪽에 이런 공장 가동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리 잡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좀 자리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원기로 반영이 되면은 기존에 이제 백화점 영업이익률만 보면은 잘 나오거든요. 10에서 11% 이상까지 나오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부분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현재 5만 원 밑에 있습니다. 48,800원대. 목표가는 6만 원 보고 있고요. 6만 원 이상도 보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6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총 1조 원대입니다. 지금 PBR로 봐도 그렇고요. PER로 봐도 지금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시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와 관심 종목 살펴봤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권택중 선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